안녕하세요. 한강TV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초보자분들, 주린이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지지와 저항, 그 선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저 단톡방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초보자의 입장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알기 쉽게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부분인데요. 그 가격에 오게 되면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오르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현대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으로 쭉 올라갔던 주식이 18만 원에 도달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18만 원에 도달해서 다시 또 하락을 기록했고요. 18만 500원 부근의 저항선을 깨기 위해서 도전했던 세 번째 부근도 결과적으로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과연 이게 저항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좀 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깨고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은 이 18만 500원 부근이 바로 지지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한 저항선은 깨게 되는 순간 바로 지지선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은 이 튼튼한 지지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장기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만 500원 부근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비중이 가장 높은 써니전자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디가 저항선으로 보이시나요?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서 바로 4,285원 부근이죠.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떨어집니다. 횡보를 거듭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4,285원 부근에 또 맞고 저항선에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또 돌파를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시 또 실패를 합니다. 이때도 다시 실패했던 부분이고요. 네 번째, 이때 다시 한번 거래량의 돌반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하락했던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서 바로 지지선을 받고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항을 맞고 한번 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부분, 세 번째 돌파 후에 바로 지지선 바뀌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치면은 4,280원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선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선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고점 부딪힌 부분이 바로 이때입니다. 5,160원 부근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동반한 이후에 깨야 되는데,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에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번 다시 저항선을 깨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래도 호재가 나왔을 때는 한 번에 또 거래량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1차 저항선은 5,150원 구간이고요. 2차적으로는 6,010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항선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부분은 1차는 5,170원, 그리고 2차는 6,01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랩에서 제가 짝대기 그은 이 선 보이시나요? 첫 번째 선하고 두 번째 선. 지지와 저항은 우상향 하면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9,200원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했을 구간에서 다시 또 저항선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횡보를 거듭한 이후에 지지했던 구간이 바로 49,900원 구간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윗 꼭대기 상단 부딪히는 부분은 64,500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 부근이 왔을 때가 6만원 부근이고요. 이때가 다시 또 고점을 보면 7만원대 다시 부딪힐 수 있는 여력이 큽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은 짝대기 부분이 저점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 저점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이게 지금 좌우로 흔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저항선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7만원대입니다. 이 7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상단을 유치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또 반대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을 보면 62,000원대 이때쯤 다시 또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항과 지지는 계속 선을 그으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알기 쉬운 것도 있지만 모르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차트를 그려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그렇게 지지한다, 그리고 저항해서 부딪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100%의 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깨진다 그러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선에 부딪힐 것 같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부분이지 100%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예측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알같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 바로 이동평균선인데요. 주식 가격의 이동평균선을 선으로 그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자체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은 영업일 기준이기에 일주일간의 이평선이고요. 주말을 빼고 5일선입니다. 21선도 한 달간의 이평선, 60일선은 3개월간의 이평선입니다. 단기로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을 보고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 60일선과 120일선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자율주행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모트렉스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빨간색이 바로 5일선인데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깨질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계속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일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혹시라도 모트렉스 갖고 계신 분은 5일선 이탈 시 조금 매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평선이 지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깨지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이 종목은 20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20일 이평선은 보통 생명선이라고 중요한 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깨질 것처럼 보이지만 21선을 맞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흐름. 이때도 다시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쭉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최근에 깨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21평선이 깨진 다음에 좀 추세적으로 많이 꺾인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선을 깨긴 했지만 6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21이평선이 지금 상승해서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게 지금 안착을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61선을 이탈한다 하면은 전략 매도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21 이평선을 타고 있는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파란색 21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이게 지지선이 된 구간이 4,280원 구간이라 했는데 바로 4,285원 구간이 저항선을 깨고 지지선을 바뀐 구간에서 22평선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진짜 힘이 있는 지지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을 깰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단한데 왜 깨지냐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이제 이런 심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깼다가 다시 회복하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거래일 동안 이걸 회복 못한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 깨진 거고,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깼다가 회복하는 부분이면은 세력이 페이크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점 깬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었습니다.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아직까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써니전자 아주 좋게 보고 쭉 갖고 갈 생각입니다. 이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써니전자는 확실하게 4,285원 구간이 바로 지지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장기 이평선 60일과 120일선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이때 바로 60일선을 깨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60일선이 계속 저항선이 되는데요. 횡보를 거듭하다가 이때 한번 60일선을 맞고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60일선 탈환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또 60일선을 이탈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도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바로 도전을 하게 되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또 시도를 했지만 떨어집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 두산중공업의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드디어 돌파 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또 이렇게 저항선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또 이 부분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근은 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62평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보시면 121선 근처 와서 이 부분을 거래량 동반해서 떼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이 다시 또 시도했다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특히나 이제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는 좀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매수하는 관점은 장기 이평선 121선과 24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 보이시는 대로 두산중공업은 계속 아래로 가고 있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큰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나중에 한번 61평선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안착을 하는가 했는데 이렇게 또 지지를 받죠. 이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61선과 121선의 지지를 받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을 가지고 나서 충분히 안착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약간 길게 말씀드려서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장기 이평선들은 이제 거의 이때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한 꺾였습니다. 약간 61선도 지금 우상향으로 꺾였고 지금 보이시는 대로 121선도 이제 약간 꺾였습니다. 방향을 튼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가는 거는 안 좋고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는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좀 많이 복잡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평선은 주가의 추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상승 추세인 이평선은 지지선으로 하락 추세인 이평선은 저항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옵션에서 설정할 수가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일, 20일, 60일, 120일 저 같은 경우에는 240일까지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